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손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과학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학년 올라오신 학생들의 학부모님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겨울방학에 물리학하고 화학은 공부했는데 생명과학원은 공부 안 했거든요. 생명과학은 어떤 과목이죠?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은 어떻게 출제되죠? 이거 만점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런 고민들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바쁘시거나 급하신 분들이 좀 빨리빨리 요약본을 좀 준비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런 분들을 위한 세 줄 요약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 원시험은 망치면 복구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등급까지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도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더해서 등급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망치면은 생명과학원은 1학기 기말고사에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잘 받아놔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이 필수적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 수업은 다른 선생님 수업 대비 압도적인 강의력과 컨텐츠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수업이 굉장히 빨리 마감되는 편이에요. 작년에도 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예약을 좀 빨리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세 줄 요약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 뒤에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 전에 저에 대한 소개 잠깐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짤막하게만 하자면요.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투스의 생명과학 대표강사였고요. 대치시대인지학원, 대치현탑학원, 분당에 있는 여러 학원들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투스에서는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는데 이 대표 강사 타이틀은 1등에게만 주어진 타이틀이죠.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실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있는 제 캐리커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닮았죠? 이 캐리커처는 이 학생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인데 어떤 것이 감사했느냐. 이제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답이 없던 문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소정도 했었고요. 막 성적표에 공랍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수능 생명과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장 처음 먼저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수능이 목요일날 치러지는데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이 문제는 오류다라고 공지를 올리고 바로 영상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걸 본 학생들이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평가원이 문제가 없어 라고 해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소송에도 자문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소송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그런 캐리커처가 방금 전에 보신 그 캐리커처입니다. 그래서 수능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사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애가 할 내용은 내신인데 수능을 잘한다고 해서 내신을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생명과학은 수능이 곧 내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투스에서 수능도 강의했지만 내신도 강의를 했는데 대치, 잠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자사고 등등에서 전교 1등, 1등급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뭐 워낙에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다 나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거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준을 수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과학원은 다른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에 비해서 개념들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쉽다라고 느낍니다. 왜 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냐면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다루는 것이 생명과학 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는 익숙하거든요. 개념 자체가 완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학 탐구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점수 따기도 쉽냐?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왜냐면은 생명과학원은 문항이 두 가지 유형으로 쪼개지거든요. 수능에서 개념형과 추론형 문항이 있는데 요 추론형 문항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요 추론형 문항이요. 생명과학원에서 좀 많아요. 적으면은 대여섯 문항, 많으면은 일곱 문항까지 수능에서 출제가 됩니다. 20문항 중에 일곱 문항이기 때문에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추론형 문항들이 한 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짧으면은 2분 30초, 많으면은 4분 30초까지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개념 자체는 쉽지만 시험지 자체의 난이도는 평균 이상이 되고요. 학생들이 꽤나 어려워합니다. 자, 제가 왜 수능 생명과학을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수능 생명과학의 문제들이 그대로 내신에 실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학부모님께서 설명회 많이 가시면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리하고 화학이 1학기 중간고사에 어렵다.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학은요. 1년 내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원체 어려워하고 화학은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도 학교 수업 들으면은 그렇게 느낍니다. 대신에 생명과학원 수업을 들으면은요. 이거는 할만해요. 할만해가지고 집에 가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엄마, 아빠, 물리하고 화학은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생명과학은 수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 혼자서 시험 대비해도 충분해.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생명과학원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과학원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가 1단원, 2단원, 그리고 3-1단원의 뉴런이나 신경계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많은 학교들은 신경계까지 들어가고요. 적은 학교들은 뉴런 보지 않고 1단원, 2단원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명과학원에서 가장 쉬운 부분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평균점이 높고요. 표준편차가 낮습니다. 즉 학생들의 점수 분포 그래프가 다른 우리가 과목들은 점수 분포 그래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나온다라 치면은요. 생명과학원은요. 점수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거의 없고요. 요렇게 나오는 정도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높은 점수에 몰려있다 보니까는 시험을 한 번 망쳤다? 그러면은 이게 등수하고 백분위가 쫙 떨어집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설프게 점수가 90점, 95점을 목표로 하겠다가 아니고 만점을 목표로 해야지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혹시나 한 문항 틀리더라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을 정도로 만점 목표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친구들이 만점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는요. 이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즉 등수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세팅하기 위한 문제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능에 나왔던 추론형 문항들입니다. 이런 추론형 문항들은 통합과학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올라와야지만 비로소 수능에 나오는 추론형 문항들이 내신에 그대로 가끔 옮겨오기 때문에 인재서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학원은 문제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자, 문제가 이렇게 한 문항 있으면은 보통 발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진짜 어려워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자료의 길이도 길고요. 추론을 해야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읽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학교 쌤들이 이거를 직접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고3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항들을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스킬도 강의를 해야 되고 많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드는데 학교쌤들은 그런 것들을 만드시기에는 하셔야 될 업무도 많고요.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서 보통 가지고 오냐면요.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혹은 고3 EBS 연계교재들에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보기 밑에 이제 우리가 보기 기억, 보기 니은, 보기 디귿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내신도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문항들이 생명과학원은 그대로 내신에 툭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어쩔 수 없이 내신 대비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론형 문항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추론형 문항입니다. 실제 평가 모의 평가 문항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학생들이 읽어야 됩니다. 읽으시는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읽으시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시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지라고 하실 겁니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읽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면은요 하나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나오느냐? 아니고 여기에 표하고 그래프, 그림까지 같이 출제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 내용의 앞에 있는 요건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와 그림들 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게다가 이런 문항들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수능, 평가원, 교육청, 고3 교육청 평가 문제들, 그리고 EBS 연계교재, 비연계교재.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많이 아실 텐데 비연계교재 있는 것도 잘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7대 함정 들어보셨나요? 신유형 3류 특강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비연계교재인데 그런 것들에서도 학교에서 갖고 와서 문제를 내세요. 학생들의 등급, 등수를 쫙 세팅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문항은 잠실권에 있는 모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 문항입니다. 오른쪽은 2020년에 치러진 7월 교육청 학력평가 문항이에요. 요 문항을 그대로 갖다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숫자 똑같이 쓰셨고 그림 그대로 갖고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만 살짝 바꿔서 갖고 오셨는데 보기도 보시면은 보기 기억에 있는 A의 D2와 D3 사이에 시냅스가 있느냐, 시냅스는 가의 D2와 D3 사이에 있느냐, 요게 완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A, B, 가나 정도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수업을 분명히 들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1학기 중간고사에는 독특한 내신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2단원 뒷부분에 있는 기관계 통합조 내용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가 원래 교육부에 있는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굉장히 적게 배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소화계는 이런 거 하고 호흡계는 이런 거 하고 넘어가는데 이 내용이 원래 어디냐면은 중학교 때 있어요. 중학교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학교 쌤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안 드셨다 하더라도 지금 잠실권이나 강동권에 있는 학교의 학생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학원들에서 이런 거 대비 잘 안 해주겠지. 왜? 교과서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이런 독특한 내용들을 내신 문항은 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혼자서 교과서 공부하기에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들에 이런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수능, 평가 모의평가, 고3 교육청 행평가에는 이런 문항들 없어요. 근데 그런 것만 혼자 풀다가 이런 거에 당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이나 강동권 학교들의 내신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난이도로만 보자면은요, 전국 상위권에 속해요.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점수를 잘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는 만점이었잖아요. 만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1학기 중간고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 정리를 빨리 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제 수업 커리큘럼 말씀드릴 텐데, 개념 정리가 4주차, 5주차는 끝납니다. 끝나고 나머지는 계속 문제풀이를 합니다. 예. 그래서 8회 정도 수업에서 한 번은 직전 보강이고 2번 정도를 문제풀이에 할애를 하고요. 5번 이제 개념 정리 수업하는데 그때에도 문제풀이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제 컨텐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우리 학생들이 제 1학기 중간고사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총 5건의 교재를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쫘라락 하고 나와 있는데, 개념 완성 본교재가 있고요. 기출문제 문제편 해설편이 있고요. 숙제교재 문제편과 해설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교재를 이제 학생들이 지급받아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때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각각의 교재가 어떤 특징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본교재는요, 제가 전부 다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 모든 생명과학적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 일러스트도 학생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려 놓은 것이고, 포인트들 여기다가 쫙 돼 있고, 혹시나 아주 지엽적인 개념들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교재에는 문항들의 대표 유형들에 대한 유형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은 이런 문항들이 내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어떤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쫙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유형까지 같이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편이요. 기출문제의 문제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평가원, 고3 교육청 학력평가들에서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항들로만 제가 엄선을 해서 준비한 문항들이 이렇게 쫙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편이 있는데 해설편이 가장 압권이에요. 왜 압권이냐면은, 일단은 이 문항들이 해설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문항들에 대한 해설이 옆에 있는데, 이 해설은 제가 조교들이나 연구원들에게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만으로도 제 수업과 완전 동일한 논리로 쫙 흘러가기 때문에 읽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에 글을 읽는 걸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해설 영상이라고 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모든 기출문항에는 이 해설 영상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글을 쫙 읽다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잘 모르겠는데? 실제 쓰면 어떻게 푸는지 궁금한데? 라고 해가지고 QR코드를 딱 하고 누르면은요, 이렇게 영상이 바로 쫙 하고 뜹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문항에 대한 해설이 쫙 이렇게 뜨는 건데요. 이 해설이 제 워낙에 독보적인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잠깐 가려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모든 것들을 직접 칠판에 나와서 찍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푼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에게는 이 영상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물론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은, 혹시나 뭐 새벽 3시다, 새벽 4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쌤한테 질문하기 좀 애매해. 그러면은 이 영상 보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숙제 교재도 제가 학생들이 많이 풀어볼 만한 내용들, 문제들, 내신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들을 다 엄선해가지고 넣어놓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보통 이제 문제 뒤에 해설부터 있으면은 왔다 갔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설편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빠른 개념 정리와 우리가 많은 문제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컨텐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특한 내신 문항들 있죠. 그 독특한 내신 문항들은 이 숙제 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이 숙제 교재를 빗나가는 문항들은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추론형 문항들, 그거 빨리 풀어내기 위한 실전
문항 분석법이나 시간 단축 스킬들을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스킬들은요, 고3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는 스킬들이에요. 근데 내신하시는 분들이 요 스킬을 정확하게 쓰시는 경우 못 봤거든요. 일관되게 쓰는 경우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문제 풀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강사가 강의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일관된 풀이로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직접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스킬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전부 다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 그런 스킬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시험장 가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연습을 전부 다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빠른 개념 정리 후에 많은 문제를 풀고 추론형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들까지 제 수업에 들어오면 공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나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원들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관리 프로그램인데 저도 관리 프로그램이 짱짱하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연구실에서 자체로 개발한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온 거를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다 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게 부족하구나, 저 학생은 저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싹 보고를 하면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수업장에 녹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필수 클리닉을 불러서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줌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클리닉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연구실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카카오톡에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 치시면은요, 저의 사진이 딱 뜨거든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냐? 카카오톡의 채팅창 보시면은 요 옆에 동그라미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딱 클릭하시고 손경호라고만 쳐도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고 딱 떠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 채널이 뜨고요. 거기서 친구들에게 혹은 뭐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하시듯이 그대로 카카오톡 하시면은 저희 연구실로 딱 하고 이렇게 채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연구원들이 보고 행정적인 질문들, 뭐 수업에 못 올 것 같은데 영상을 어떻게 보나요? 혹은 복수 영상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조교들이나 연구원들이 답변을 하게 되고요. 혹은 질문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다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카카오톡 질문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고3 친구가 저에게 올해 보낸 이제 문자인데 카톡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다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관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들어온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수능 전문이신데 내신도 잘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생명과학원은 내신 이퀄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하는 강사가 내신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투스의 내신 생명과학의 대표 강사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라인에서 내신 과목 모든 과목 통틀어서 내신 모의고사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컨텐츠 빵빵하게 내신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다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반을 보면은 이제 시간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학교별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학교별 수업이 아닌데 학생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연구실의 자체 관리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약점을 제가 탁탁 체크해서 1대1로 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별 맞춤 컨텐츠가 직전 보강이나 혹은 그 전에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맞춤 컨텐츠라면은 분석이 전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학교들에 대한 분석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로고스학원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시면은요, 일부 학교들에 대한 생명과학원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학교들이 전부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분석에 대해서 학교별 맞춤 수업 말이 꼬였는데 맞춤 수업에 대해서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안내 짤막하게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감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로고스 학원의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수업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인원이 되면은 바로 마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 수업은 주간에서 딱 한 개 수업씩만 진행합니다. 잠실과는 오후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월 8일에 개관해서 7회 수업을 하고 직전 보강까지 해가지고 8회로 완성이 되겠고요. 강동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게 되겠고 3월 8일 날 마찬가지로 개강해서 7번 수업한 다음에 직전 보강까지 해서 총 8회의 수업으로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어떤 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는 1부터 4주까지는 내신 대비라고 해가지고 개념 정리와 스킬들 쫙 정리할 거고요. 5주차 이후부터는 내신 모의사 보면서 학생들이 앞에 했던 내용들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실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 많이 시킬 겁니다. 직전 보강 때는 손경호 최종 점검이라 해서 이거 작년에 적중률이 꽤 많이 높았습니다. 직전 보강 컨텐츠에서만 70%의 문제가 나온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꽤나 높은 적중률 자랑하는 직전 보강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학기 중간고사가 대비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톡 상담 채널 자 플러스 친구의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에 들어오시면은요 저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이 학교 학생의 학부모인데요. 상담하고 싶다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제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만점 맞아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학기 중간고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지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는 손경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